을사년의 풍요를 비는 기원제가 대구 황교에서 열렸습니다. 탄핵 정국 등 혼란스러운 사회에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겨울철에도 맨발 걷기 열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 속 맨발로 걸을 때 주의할 점을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탄핵 정국으로 온 나라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지역의 유림들이 나서 을사년 새해 시민들의 평안을 바라는 기원제를 열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풍요를 소망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림들이 제사상 앞에서 큰 절을 올립니다. 곧이어 하늘과 땅의 신을 맞이하는 영신제를 봉행하고 초헌간이 신에게 술을 올리는 초헌례에 이어 아헌례, 종헌례로 이어집니다. 을사년 새해를 맞이해 하늘과 땅의 신들에게 시민들의 평안과 풍요를 소원하는 기원제입니다. 탄핵 전국으로 온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화합과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봉행됐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모든 사회가 지금 혼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시민들도 상당히 불안한 그러한 상태로 지금 하루하루 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원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대구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화합되고 새로운 희망과 또 새로운 의지로 힘찬 그런 새로운 발걸음이 되도록 기대하면서 풍요 기원제는 국조 올해의와 조선왕조 실록의 고증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인 제례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백성들에 대한 풍요 기원을 이제 우리 신라 이렇게 거쳐서 오면서 조선 시대에 와서 그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국조 올해의와 그다음에 이제 고기 방금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종의 이제 하늘과 땅 신에게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것에서 이제 우리 현대화를 시킨 겁니다. 행사에는 지역 유림 등 5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국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두가 안정되고 행복한 일상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한때 1,480원 선까지 치솟으면서 지역 기업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가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영향을 긴급 조사했는데 절반 이상 기업이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고 긍정적이라고 답한 기업은 10%도 안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석 달 전까지 달러당 1,300원대였던 데서 국내외 정세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최근에는 1,500원 선을 위협할 정도로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 이에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기업 444개사를 대상으로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영향을 조사해보니 환율 급등이 지역기업에는 득보다 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절반이 넘는 55%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긍정과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받는다는 응답이 22%, 별다른 영향 없다는 응답이 13%로 나타났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9.5%에 불과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이유로는 수입 원자재 및 에너지가 상승이 84.2%로 가장 많았고 물류비용 증가, 신규 또는 기존 해외 투자 차질, 해외 채무 원리금 상환 부담 가중, 해외 법인 및 지사 관리 비용 증가, 기타 순이었습니다. 반면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4곳 중 3곳이 그 이유로 수출 실적에 환차익 효과를 꼽았습니다. 고환율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원가 절감 노력이라는 응답이 47.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밖에 수출입 단가 혹은 물량 조절이나 국내 판매 가격 조정 등을 꼽았는데 특히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39.2%를 차지해 많은 기업들이
환리스크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정 원달러 환율은 1250원에서 1300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42.3%로 가장 많았으며 언제쯤 안정화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올 3분기 이후라는 응답이 70.7%로 가장 많았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요즘 산책로나 황토길에서 맨발로 걷는 분들 많죠. 이젠 각 지역마다 맨발 걷기 성지가 있을 정도입니다. 날씨가 추운 겨울에도 맨발 걷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겨울철 맨발 걷기를 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을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계절과 날씨를 가리지 않고 맨발로 걷는 사람들. 이들은 오히려 추울 때 걷는 게 제맛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기온이 영하 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매서운 강추위 속에서도 양말을 벗은 사람들이 맨발로 흙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도 올겨울이 처음인데 내가 동상에 있어가 좀 찹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자유전자가 전기전자는 차가운데 습기에 더 잘 통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추운 줄을 차가운 줄 못 느끼겠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녹지 않고 쌓여 있는데도 대수롭지 않다는 듯 그 위를 맨발로 걷기도 합니다. 사람들 처음 모르는 사람들을 뭐 미쳤다 해요. 이 추운데 동산거리를 왜 건너가겠네. 그냥 맨발로 돼서 모르는 사람들 아무 지식 없는 사람들 그렇게 한 말하고. 대구에서만 현재 30개가 넘는 맨발 걷기 동호회가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몇 년 새 동호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현재는 10,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체력도 좋아지고 노화의 속도도 좀 느린 것 같고 또 그리고 애들 다 독립시키면서 여자들은 빈둥지 증후군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전혀 없고. 겨울 맨발 걷기를 할 때는 무엇보다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초보자는 10분 내외로 걷는 것이 적당하고 자기 수준에 맞게 시간을 점점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발을 씻을 때는 뜨거운 물보다는 찬물을 쓰는 것이 동상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겨울 맨발 걷기를 하고 난 다음에 약간 얼얼한 발을 따뜻한 물에 씻거나 또 따뜻한 온돌방 같은 데 발을 넣으면 급격한 그 발 온도의 차이로 몸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찬물에 씻고 한 20-30분 지나서 이제 발이 얼얼할 상태가 다 이제 완화되면 그때는 따뜻한 물로 씻어도 돼요. 전문가들은 날씨가 추울수록 거친 흙바닥은 피해야 하고 또 얼음 등에 발을 다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저출생 영향으로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고 있는 경기 지역에서도 최근 3년간 2천여 곳이 문을 닫았는데요. 교육당국이 어린이집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육 관련 세외 달라진 정책을 조윤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문을 닫은 도내 어린이집은 모두 2,300여 곳. 매년 평균 760곳이 문을 닫고 있는 셈입니다. 저출생으로 영아 수가 계속 감소하면서 원화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영아들만 77,000명이 통계적으로 감소한 수더라고요. 경기도 어린이집 전체 수가 8,000 몇 개소에 있는데 n분의 1로 나눠보면 한 어린이집당 8, 9명이 감소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아들을 주로 보육하고 있는 가정 어린이집은 치명적인 거죠. 이처럼 저출생으로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늘어나면서 교육당국이 어린이집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섰습니다. 우선 아동이 퇴소하면서 기존반 운영이 어려워질 때 정원을 초과한 통폐합 학급을 설치하는 탄력 편성이 학기 도중에도 허용됩니다. 현재 반별 정원은 0세반 3명, 1세반 5명, 2세반 7명, 3세반 15명, 4세 이상 20명을 넘을 수 없는데 퇴소로 반을 합쳐야 할 때 기준을 초과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이집 총 정원 범위 내에서 1세반은 1명, 2세반은 2명, 3세반과 4세 이상은 각각 3명을 더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원래 3에서 5월에만 됐던 이런 것을 어느 때든 관계없이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거든요. 기존 반을 통폐합하는 거죠.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기준도 개선했습니다. 누리 운영비 지원 시 의무 채용 교사 기준을 편성 학급수에서 재원 아동수로 변경했습니다.
편성 학급 수가 동일해도 학급당 정원 충족률이 다른 점을 고려해 교사 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한시 적용했던 유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완화 기준은 올해도 연장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일명 짝퉁의 밀반입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창고를 가득 채울 정도의 명품 위조품으로 수억 원의 수익을 챙긴 업자가 붙잡혔는데요. 모두 정품과는 구별이 어려울 만큼 정교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관 수사관들이 한 창고를 덮칩니다. 창고는 명품 옷과 신발, 가방 등으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명품 모두 짝퉁입니다. 부산 본부 세관은 상표법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온라인 쇼핑몰 대표 4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중국에서 짝퉁 명품 만여 점을 밀수입했습니다. 도용된 브랜드만 34개, 정품 가격으로 치면 200억 원이 넘습니다. 중국 거래처에는 정품과 구분되지 않는 재질과 디자인이 똑같은 이른바 스페셜 A급 상품을 주문해 국내에 유통시켰습니다. 모자부터 신발까지 품목을 가리지 않고 짝퉁을 밀반입하였습니다. 마감이나 박음질 상태를 보셔도 크게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짝퉁 제품은 정품의 10분의 1 가격으로 판매했고 판매 수익은 7억 원에 달했습니다. A씨는 적발될 것에 대비해 이 중 6억 원을 다른 사람 명의 계좌에 나눠 숨기기도 했습니다. 세관은 A씨가 보관 중이던 100억 원 상당 짝퉁 상품 5천여 점을 현장에서 압수하고 비슷한 범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대구 국립박물관이 개관 30주년 특별전시회 향해문화사 염원에서 취향으로를 열고 있습니다. 국보 중 국보로 불리는 백제 금동대향로를 비롯해 국보 3점, 보물 10점 등 370여 점이 선보입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두운 전시실 한가운데 환하게 빛나는 황금빛 향로. 국보 중의 국보로 불리는 백제 금동대향로입니다. 61.8cm 높이의 향로에는 연꽃과 사람, 그리고 용, 봉황 등 상상 속의 동물부터 호랑이, 원숭이 등 86개의 얼굴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백제 금동대향로는 높은 예술성과 가치 때문에 세기의 발굴이라고도 평가받는데 전시회와 연계해 향로와 인연이 깊은 김규동 대구박물관장의 특별 강연도 펼쳐졌습니다. 영미가 굉장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향로 내에는 우주의 삼라만상이 다 들어있습니다. 지하세계, 그리고 천상세계, 그리고 지상세계 그런 것들이 다 표현되어 있는, 그래서 우주의 삼라만상을 보여주는 그런 유물이라서. 백제 금동대향로의 대국 나들이는 이번이 두 번째인데 백제 금동대향로가 2회 이상 전시된 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대구박물관뿐이며 지역박물관으로는 최초입니다. 국립대구박물관 개관 30주년 특별전 향예문화사 염원에서 취향으로 예산 국보 3점, 보물 10점 등 우리나라의 향문화를 보여주는 다양한 유물 372점을 선보입니다. 국보인 표충사 청동은입사 향환, 보물로 지정된 통도사 청도은입사 향환, 해인사 감로도 등 영남 지역 주요 사찰의 문화유산들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계 3대 향으로 알려진 침향, 사향, 용연향도 한자리에 모았고 다양한 향료들이 망라되었습니다. 그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제 다양한 향문화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획을 하였습니다. 그 실제 향도 맡을 수 있고 전시실 내부에서도 이 향까지 함께 맡을 수 있도록 이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오는 3월 3일까지 개최되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활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을 2달 앞두고 무산될 위기에 처한 건데요. 교육부가 즉각 제의 요구를 제안한 가운데 대구시 교육청은 이 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AI 디지털 교과서를 그대로 도입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의 3대 교육개혁 가운데 하나인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초등등교육법 개정안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AI 교과서에 대한 검증이 충분치 않고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에 지나치게 의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도 정부가 성급하게 추진한다는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즉각 교육부가 국회에 제의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제의 과정과 무관하게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 자료로 그 지위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예정대로 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제가 원래도 2기 공약에 아이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공약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AI 관련한 학습 플랫폼을 제공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마침 교육부에서 이 AI 교과서를 만드는 바람에 그게 보류가 되었던 입장입니다. 대구의 경우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걸림돌은 없습니다. 교원 연수와 관련 인프라 구축은 이미 준비를 마쳤고 동시 접속에 부하가 걸릴 것을 대비해 다음 달까지 전용망 설치에 필요한 절차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구입 비용 부담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도 불식시켰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정책적으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는 만큼 별도의 비용을 부담시키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AI 디지털 교과서의 가격이 아직 책정되지 않은 것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가격이 책정이 되면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을 해서 추경을 편성하거나 아니면 지금 편성된 예산으로 학교에 충분하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초등등 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제의를 요구하면서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1년 동안 유예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았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교육부의 유예 방침과는 별도로 학교 현장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내란선전 혐의 등으로 고발한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무고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역고발했습니다. 홍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참여연대는 언제나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들어 시장을 고소고발한다며 음해성 고소고발을 일삼는 무고연대는 일벌백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구 참여연대는 홍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명태균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 비용을 측근에게 대납시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고 비상계엄을 한밤중의 해프닝이라고 표현하는 등 내란 선전죄를 저질렀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달서구가 오는 21일부터 금연구역 과태료를 올립니다. 이에 따라 공원 866곳, 버스 정류장과 택시 승강장 579개소, 도시철도 출입구 113곳 주변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될 경우 기존 2만 원에서 5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분리 내거리와 상인 내거리, 상화 내거리, 신당 내거리와 죽전 내거리 횡단보도도 금연구역에 포함됐습니다. 달서구는 지난해 10월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개정해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과태료 상향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구청이 2025년 어린이집 신입생 입학 준비금을 이달부터 최대 11만 원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구에 주소를 두고 올해부터 어린이집에 최초 입학하는 신입생입니다. 입학 준비금은 입학하는 어린이집에 6개월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1인당 10만 원, 그 외 어린이집은 11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28 기념 학생도서관에서 가족사랑 그림책 만들기 참가 가족을 모집합니다. 오는 22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 학생이 포함된 7가족이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가족들이 함께 그림책을 만들며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달천 예술창자 공간에서 재호기 입주 작가 6명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23세 이상으로 시각예술 분야에서 2번 이상의 단체전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예술가입니다.
중구청은 풀법 현수막과 전단을 수거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현수막은 월 최대 40만 원, 전단은 월 최대 10만 원을 보상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참여를 높이고자 합니다. 남구청은 아키데이라는 건축 무료 상담 프로그램을 연말까지 운영합니다. 주민은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후 2시에서 4시에 구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최근 한 달 사이 독감 환자가 14배나 급증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와 RSV, HMPV 등 호흡기 질환이 동시에 유행할 조짐이 보이는데요. 앞으로 1, 2주가 고비일 거라고 합니다. 연휴 전 백신 접종과 마스크, 기본적인 위생수칙 지키면서 건강하게 설날 맞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